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의 높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김대감이 살았습니다. 김대감은 벼슬살이를 할 때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물러난 다음엔 삶에 재미가 없었답니다. 돈이야 썩어 넘칠 정도로 많았는데 정작 마음이 영 허전한 것이 문제였지요. 에휴,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하루하루가 허망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지경이구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아서 뭐 합니까? 김대감에게는 잠자리가 부실한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거금을 주고 혼례를 치렀음에도 도통 속궁함이 맞지 않았답니다. 해서 합방을 하여도 물건은 심으록, 대화를 나눠봐도 꼬무록, 서로의 생각이 달라 어색하기만 했지요. 부인은 시가의 법도만 중시했고 타박만 하니 김대감은 어째 돈만 내버린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매일을 쓸쓸하게 보내던 김대감, 어느 날 천하절색이라는 기생선화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생집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지요. 어험, 아무도 없느냐? 여기 그 유명한 선화가 있다 하여 내가 왔노라. 김대감의 호령에 선화가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선화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대감날이 아니십니까? 아니, 내가 날 얻지 않으냐? 마을 제일의 선비이자 부자 김대감나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셨으니 영광으로 알고 모시겠습니다. 선화의 말에 김대감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마음이 공허하고 밤이 부실해서 우울했는데 오래간만에 진심 어린 대접을 받으니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요새 우울하고 삶의 재미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도 명기라 하던데 만약 소문대로 정말 그러하다면 내 큰 상을 내리리라. 내가 시와 가무에도 능하다던데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대감님을 위해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김대감과 선화는 밤새도록 시를 읽고 가무를 즐겼지요. 선화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은 대감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선화의 춤은 눈이 휘둥그레 지도록 어지럽혔지요. 술과 시와 가무가 무르익자 선화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김대감은 술상을 옆으로 치웠답니다. 달아오른 김대감은 선화를 이불에 눕히고 바로 올라탔지요. 방 안에서는 바람이 불고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마침내 천둥이 쾅쾅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방망이가 위아래로 흔들자 선화는 자지러지며 신음소리를 질러댔지요. 그날 김대감은 천지조화의 오묘한 맛에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날려버린 김대감은 800개를 한 채 선화에게 말했답니다. 선화야, 내가 어찌 이제야 너를 알았느냐? 널 알지 못했던 세월이 아쉽기만 하구나. 저도 대감의 능력에 참으로 감탄하였습니다. 어쩜 그리 강력하고 사내다우신지 젊은 청년들도 대감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김대감의 황소 같은 위력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선화는 김대감을 지켜주었답니다. 김대감은 그런 선화가 어찌나 이쁜지 꼭 안아주었답니다. 이리 오거라. 밤이 긴데 너를 아주 제대로 녹여서 영원히 나를 기억하도록 해주어야겠다. 전 이미 대감께 아주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김대감은 용기백배해져 둘은 밤새도록 적극적으로 부딪혔고 방 안의 구들장이 내려앉도록 쿵쿵쿵 떡방아를 찧었답니다. 별도 달도 부끄러웠는지 그날 밤은 아주 깜깜했지요. 그렇게 날이 밝자 아무래도 선화를 두고 가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통하는데 자기 말고 다른 이에게 선화가 가버리면 어쩌나 싶었지요. 선화야, 내가 아무래도 상사병에 걸린 것 같구나.
이제 내가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외로운 날에는 한 번씩 오셔서 저랑 술 한잔 나누시면 되지요. 아니다.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정이라도 나면 어떡하느냐? 난 그 꼴을 보고는 못 산다. 그러니 선화야, 내가 널 기적에서 빼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거라. 선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매일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파는 지금. 생활보다 대감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선화는 덜컥 판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살 애간장을 태웠지요. 모르겠사옵니다. 이러다 대감께서 마음이 변하시기라도 하면 저는 어찌 살겠습니까? 어허,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여러 소리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김대감은 선화의 손을 꼭 잡고 끌어안았답니다. 그러자 선화는 못 이기는 척하며 콩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더 가까이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태에 김대감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저와 약조를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대감님의 첩실이 되겠다는 각서를 써주시면 믿겠습니다. 거 참 영리하구나. 오냐 좋다. 각서 따위 얼마든지 써주마. 사랑에 빠진 김대감은 결국 선화를 첩실로 삼겠다고 각서까지 써주었지요. 김대감은 가마까지 태워서 선화를 집에 들였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선화방에 가서 다음 날 아침까지 놀아제꼈지요. 김대감은 이제야 살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렴 인생에 이런 맛도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김대감은 매일같이 입이 귀에 걸린 채 사는 것이었지요. 대감은 이제야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대감 댁에는 우울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김대감이 첩실에 빠지면서 졸지에 독수공방을 하게 된 젊은 부인이었지요. 속궁합이 맞지 않아도 서방이라고 이제나 저제나 매일 밤마다 기다렸건만 대감은 선화의 방문만 닿도록 드나들면서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지요. 내 신세가 과부랑 다를 게 뭔가? 서방 하나 잘못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매일 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보았지만 어디 그게 도움이나 된답니까? 외로움은 늘어만 가고 허탈함은 긴긴 밤 이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느는 것은 술뿐이었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마님은 그날 밤도 판서가 첩실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일찌감치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우 같은 것한테 서방을 빼앗기다니. 아이고, 박복한 내 팔자야. 40도 안 되어 청상과부 신세라니 원통에서 어찌한단 말인가.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떡이 되도록 취한 마님은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 장지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쪽에서 무언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집안 머슴인 서기가 몰래 첩실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대감과 선화를 엿보려는 것 같았지요. 아니, 무슨 사람이 저리도 예쁘다니. 저건 필시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가 분명할 것이야. 떡대가 큰 서기는 기둥 뒤에 숨은 채 정신없이 첩실의 방을 훔쳐보았지요. 그 모습이 마님에게 딱 들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사람들을 불러 서기를 벌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묘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거니. 잘하면 저 보기 싫은 첩실을 내쫓을 수 있겠구나. 무릎을 탁 친 마님은 단숨에 달려가 서기의 뒷덜미를 붙잡았습니다. 기습을 당한 서기는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답니다. 이놈 서기야, 감히 누구 방을 훔쳐보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허, 그놈의 목소리 좀 죽여라.
조용히 날 따라오면 내 놈의 그 목숨을 살릴 방도를 가르쳐 주마. 어쩌겠습니까? 생사여탈이 마님 손에 달렸는데요. 서기는 자기 가슴까지 밖에 안 오는 마님에게 붙잡혀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답니다. 서기야, 내가 하는 짓 다 보았느니라. 아이고, 대감님이 아시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허, 종놈이 주인 방을 함부로 엿보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허나 내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이 하나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마님은 서기에게 일단 긴장을 풀라며 술을 계속 권하는 것이었죠. 겁도 났고 긴장했던 서기는 마님이 주는 술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주는 잔마다 꿀떡꿀떡 잘도 받아 마셨답니다. 술에 취한 서기가 평소보다 간댕이가 커져 말이 많아지자 마님은 속으로 옳다구나 했지요. 그래 겁도 없이 첫 부인의 방을 엿보니 어떠하더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망설이던 서기가 입을 열었지요. 마님 그것이 첫 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마님 가슴속에 또다시 천불이 났지요. 마님도 참으로 아리따웠지만 첩실로 들어온 선화는 얼굴로 여기까지 올라온 천하절색이었으니까요. 집안 머슴들까지 홀려대는 선화가 새삼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봤자 사내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 좀 쓰면 그 여우년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가 첫 부인 마님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마다. 자,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잘하면 내 놈은 큰 재산의 꿈 같은 경험까지 해볼 수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이 무섭게 서기는 뭐에 떠밀렸는지 벌렁 낮아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님이 떠밀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서기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대로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님도 외로웠습니다. 서방은 첩실에게만 빠져 있고 자신은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자신을 흠모하는 듯한 서기의 눈빛을 보고 마님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서기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 혹시 나를 좋아하느냐? 서기는 당황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 사실 소인은 오래전부터 마님을 흠모해 왔습니다. 하오나 신분이 천한 몸이라 감히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마님은 서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기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답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서기야, 나도 외롭구나. 서방은 날 돌아보지도 않고. 마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지만 사랑은 그 벽을 넘을 수 있었지요. 마님이 서기를 올라타자 서기는 마님을 꼭 안고 입을 맞추었지요. 진정한 사내가 아니라면 이 방법은 어림도 없지. 그러니 일단 내 놈 솜씨를 봐야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내하면 또 이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얼마나 사내다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운 채로 무쇠 같은 기둥을 쓱 드러냈죠. 마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바로 서기 품에 안겼답니다. 서기는 옳다구나 하고 쇠몽둥이를 휘둘러서 마님께 제대로 실력을 보여드렸지요. 서기 방망이가 마님의 깊은 곳을 헤집자 마님은 자지러지며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사내의 듬직한 품을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요. 시원찮은 서방과 달리 서기는 그야말로 무쇠 같은 남자였지요. 오래간만에 답답함을 싹 풀어낸 마님도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마님, 이제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마님은 서기 귀에 속닥속닥 방법을 말했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서기는 너무 놀라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도 심장 떨리는 일을 했는데 그걸 또 해보다니. 하지만 마님은 만약 자기 제안을 거절하면 대감께 첫 부인방을 엿본 사실을 고하겠다고 윽박 질렀답니다.
서기는 이렇게 된 이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마님의 말을 수락했지만 첫 부인이 탐나기도 하였기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남편 김대감에게 갔습니다. 대감님, 이웃마을 최판서께서 좋은 술을 구했으니 함께 한잔하자 하십니다. 최판서가 또 좋은 술을 구했나 보군. 알겠소. 신이 난 김대감은 부랴부랴 최판서에게 향했지요. 사실 이건 모두 마님의 계략이었답니다. 마님은 몰래 주막에 가서 꿍쳐놓은 돈을 풀어 아주 고급진 술을 왕창 사들였답니다. 이걸 몽땅 최판서 댁에 보내라고쇼? 아니,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 겁니까? 아, 글쎄 여러 말 말고 보내라면 보내게. 이렇게 좋은 술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내시라. 뭐, 알겠습니다요. 최판서는 술을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영문 모를 술이 도착하자 기뻐하며 친구들을 불렀고 그 중엔 놀기 좋아하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김대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야, 냉큼 준비하거라. 최판서 댁에 가봐야겠다. 아이고, 지는 아까 밭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요. 춘식이를 불러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요. 하여튼 칠칠 맞기는 알겠다. 김대감은 춘식이와 최판서 댁으로 갔습니다. 산등성이를 넘는 길이었기에 시간이 꽤 걸릴 터였지만 최판서는 거하게 술상을 차려서 내왔답니다. 한편 마님도 술상을 푸짐하게 차려 선화의 방으로 향했지요. 선아 동생, 자네가 이 집에 온 지도 꽤 되었거늘 그간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던 것 같네. 오늘은 우리 술 한잔 하지 않겠나? 형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님은 선화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선화는 점점 취해갔지요. 사실 마님은 자신은 조금만 마시면서 선화에게만 술을 잔뜩 권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선화는 완전히 취해 잠들어 버렸답니다. 마님은 이때다 싶어 서기를 불렀지요.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서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은 서기에게 눈짓을 하고는 그대로 방을 나섰지요. 서기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황홀하고 짜릿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요? 뭔가 이상했는지 선화는 비틀비틀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래봤자 뭐합니까? 서기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님, 저 서기입니다. 마님을 사모하는데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선화는 밀어내려고 했지만 서기의 쇳덩이 같은 힘을 당해낼 순 없었지요. 거기다 맨날 나이든 김대감만 상대하다가 간만에 팔팔한 사내를 만나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앙탈을 부리던 선화는 결국 본인도 은근히 즐기고 말았지요. 서기는 사실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마지못해 시작했답니다. 헌데 한 번 시작하고 나니 그야말로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꿈에도 그리던 첩부인 마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다니 머슴 인생에서 이런 행운이 언제 또 오겠습니까? 해서 마님과 약조까지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힘을 썼지요. 마님은 밖에서 애가 탔습니다. 벌써 김대감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이놈의 서기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러다간 금방이라도 김대감이 들이닥치면 서기 이놈은 물론이고 마님도 경을 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마님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김대감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굴리니 또다시 나쁜 꾀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오히려 김대감한테 뛰어가서 아양을 떨며 팔짱을 꼈지요.
한편 서기는 선화를 꽉 붙들고 또 한 번 힘을 써 보려고 했지요. 얼른 첩부인에게 올라타서 다시 한 번 움직이려 하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밖이 환해지면서 장지문 안으로 김대감이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서방이 잠시 집을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과 놀아나고 있는 게냐? 대감님, 이건 오해입니다. 선화는 억울하게 변명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김대감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건만. 대감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김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다 멍석마리를 하거라. 그리하여 서기와 선화는 멍석마리를 당했지요. 떡이 되도록 맞은 서기는 마을 바깥에 버려졌고 선화는 대감집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분노한 김대감은 선화를 집에서 내쫓았지요. 각서고 뭐고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선화를 첩으로 삼겠다는 각서를 찢어버렸답니다. 선화는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선화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지요. 차라리 잘 되었어.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야. 마님은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쾌재를 불렀답니다. 이용당한 서기가 불쌍하긴 했지만 저 얄미운 첩부인 선화를 안 보게 되었으니 그 정도면 쌍갑이었지요. 마님은 그동안의 체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허나 김대감은 그러지 못했지요. 선화를 내친 김대감은 또다시 삶의 재미를 잃어버렸답니다. 에잉, 야단이나 칠 것이지. 괜히 내쫓았나. 벌써부터 밤이 헛헛한 게 재미라고는 없군. 놀기 좋아하는 김대감은 첩실을 내쫓은 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동구 밖으로 사람을 보내 선화를 찾았지만 이미 떠난 뒤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김대감은 술을 양껏 푸다가 또다시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어째 선화를 첩실로 들이기 전보다 더 자주 밤놀이를 나서는 것이었죠. 마님은 허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에는 그래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서 가끔은 자기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졌죠. 매일같이 유명하다는 기생집을 돌아다니며 놀아제끼니 어째 죽 써서 개준 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제야 밤의 재미를 좀 알겠는데 또다시 독수 공방이라 어이구. 내 팔자야. 처음엔 속이 시원했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지요. 선화를 내쫓았는데 정작 대감은 자신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몰매를 맞은 서기는 여전히 첩부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아무리 혼자 몸부림을 쳐봐도 도저히 첩부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기사 이제는 김대감 댁에서 쫓겨났으니 더는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서 서기는 첩부인을 찾았습니다. 첩부인은 남은 폐물을 정리해 이웃마을의 작은 주막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간 서기는 물 한 잔만 시키고는 가만히 선화를 기다렸지요. 대체 어떤 손님이 물 한 잔 시켜놓고 한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냐? 어떤 화상인지 얼굴 한번 봐야겠다. 나가보니 서기였지만 그래도 손님이니 좋게 좋게 타일렀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왔느냐? 행패 부리지 말고 갈 길 가거라.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요. 헌데 아무리 잊으려 해도 머릿속에 자꾸만 작은 마님만 떠오르니 어찌합니까요? 그만. 듣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서기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선화는 매몰차게 내칠 뿐이었죠. 선화마님, 저는 진심으로 마님을 좋아합니다. 신부는 천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서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화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신부는 낮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이지요. 선아 마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마님의 계략이었습니다. 서기는 마님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떻게 선화를 모함하게 되었는지 전부 이야기했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화는 가슴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이걸 갚아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지요. 해서 선화는 어찌해야 안방 마님에게 한 방 먹여줄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서기도 함께였고 한참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둘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답니다. 며칠 후 김대감네 방에 웬 투서가 날아왔지요. 대감이 가만히 뜯어보니 이게 선화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뭐시? 선화 그것이 날 잊지 못하다 이건가? 으아, 타타, 그것이 하여간 사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물레방앗간에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것이었죠. 기분이 좋아진 김대감은 곧바로 준비를 했답니다. 평소에도 밤만 되면 나돌아다니는 대감인지라 누구도 물레방앗간에 간다는 것을 몰랐죠. 한편 마님에게도 기별이 갔지요. 아니 장세 아니냐? 너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나타났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저는 그날의 추억 이후로 마님을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마님의 꽃 같은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 왔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답니다. 사실 마님도 요새 계속 외로웠던 터라 서기의 말이 마음속에 훅 들어왔던 것이지요. 마님에게 오늘 밤 꼭 한번 만나 뵙고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별 고민도 안 하고 약속을 받아들였지요. 밤이 오자 마님은 집안 사람들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한달음에 도착했더니 어둠 속에 서기가 있었지요.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서기는 마님만 있으면 죽어도 좋사옵니다요. 오래간만에 서기의 가슴을 보니 마님의 심장도 콩닥콩닥 뛰었지요. 마님은 단숨에 서기의 품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서기와 마님은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지요. 한편 대감도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지요. 대감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물레방앗간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가 아닌 것이었지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김대감이 가만히 뜯어보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아, 글쎄 쫓겨난 머슴서기가 부인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선화는 안 보이고 대신 서기와 부인이 같이 있는 꼴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아니 이년놈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게냐? 고함을 치면서 달려드니 한참 놀고 있던 안방마님이 기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서기 품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려는데 서기 그것이 꽉 붙잡고 안아주는 것이었죠. 쫓겨난 다음 간댕이가 부었는지 서기가 오히려 대감을 향해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대감님, 마님과 저는 연모하는 사이입니다요. 그러니 대감은 우리 사이를 그만 인정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아이고,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는군.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진 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대감, 오해 마십시오. 이건 다 저 서기 놈이 절 유혹한 것이요. 마님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어디 그 꼴로 변명이 되겠습니까? 대감은 속이 타들어가는지 주먹으로 벽만 쿵쿵 때렸지요. 그때 누군가가 대감에게 냉수 그릇을 쑥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던 대감은 단숨에 받아 마셨지요. 이제 보니 선화였습니다. 조금 늦게 왔더니만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거기다 형님은 아주 재미가 좋으시군요. 듬직한 사내까지 끼고 놀이를 아주 제대로 노신 것이 부럽습니다.
허나 마님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죠. 자기 꼴이 어떤지 이젠 자기도 잘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계략으로 첩을 내쫓은 마님의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선화를 내치게 된 것도 다 저 부인의 계략이었구나. 이제 알겠다. 어휴. 부인이라고 있는 것이 저리도 투기가 심해서 대감은 안방마님의 추태에 완전 질려서 더 이상 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이후로 마님은 쓸쓸하게 홀로 위로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큰 사단을 일으킨 선화는 김대감 댁에 돌아갈 일은 없었습니다만 시원하게 한 방 먹여 주었으니 그걸로 좋았죠. 이후로 선화는 크고 힘센 서기를 안방에 들여서 재미나게 주막을 운영하며 살았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부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마님은 서기를 찾아가 사과했지요. 서기야, 미안하구나.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희를 이용했구나. 서기도 마님을 용서했습니다. 부인은 김대감과 이혼하고 혼자 조용히 살기로 했답니다. 선화와 서기는 주막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충분했지요. 가끔 어려운 손님이 오면 선심을 베풀고 외로운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답니다. 김대감은 홀로 남아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은 많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세상에는 신분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김대감은 선화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의심과 분노로 그 사랑을 잃었습니다. 마님은 질투심에 계략을 꾸몄다가 오히려 더 외로워졌지요. 하지만 선화와 서기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을 찾았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